안녕하세요, 플라소입니다. 오늘은 투사체가 발사되는 탄피 배출 버전 M1911 무동력 블로우백 권총을 리뷰해 보겠습니다. 박스를 살펴봤고요. 뒷면은 파파고를 이용해서 번역해 봤습니다. 패키지는 고급스럽게 비닐 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14세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완구입니다. 박스를 열면 플라스틱 이너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 구성으로는 탄피가 6발이 제공됩니다. 저는 추가 구성으로 탄피와 탄창을 한 세트 더 구매했습니다. 외관을 보면 방아쇠 형상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M1911과 완전히 다르게 생겼죠. 위치마저도 많이 앞으로 가 있어요. 각인은 레이저 프린트 각인으로 되어 있고 반대편엔 라사 구멍이 많이 있습니다. 해머 또한 몰드로 되어 있어서 이 역시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탄피 12개와 버섯탄 20발 그리고 추가 탄창까지 해서 구성품을 모두 꺼내 놓았습니다. 버섯탄은 비닐봉지에 10발씩 포장되어 있습니다. 추가 탄창은 리허설 때 제가 총과 결합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탄창을 분리하고 총알 장전을 준비합니다. 먼저 탄피와 탄두 부품을 결합해 줍니다. 딸깍하고 고정될 때까지 탄두를 쑥 밀어 넣습니다. 자, 그럼 동일한 방법으로 나머지 11발도 장전을 해줍니다. 슬라이드 부분은 한 부품으로 뽑아져 나와서 윗부분이 매끈하고요. 탄피 배출구 부분은 은박 스티커입니다. 수동으로 슬라이드 후퇴를 할 수는 없습니다. 볼 때마다 놀라운 무동력 블로우백입니다. 슬라이드 후퇴 거리를 느린 속도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총열이 왜 안 보일까요? 제품을 분해해보니 총열 자체가 되게 짧게 설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매우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비어있는 탄창을 장전했을 때는 슬라이드 스톱이 잘 동작합니다. 바렐이 있어야 되는데 없네요. 안쪽에 이너 바렐이 있는데 메탈로 되어 있습니다. 슬라이드 전진이 완벽히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총알을 장전하고 테스트 격발을 해보겠습니다. 권장하고 있는 거는 6발씩 채우는 걸 권장하고 있더라고요. 6발씩 채운 탄창을 장전하고 잘 동작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격발은 탄두만 발사되고 탄피가 배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 7번의 격발 시퀀스가 동작하게 됩니다. 이번엔 반대쪽 면에서 격발 동작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탄창에 최대치로 총알을 몇 발까지 넣고 사격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대 9발까지 탄창에는 총알을 장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합이 되지 않더라고요. 탄창 아랫부분에 눌려있는 스프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 발 빼고 8발만 넣고 사격을 해보겠습니다. 총 9번의 격발을 진행했습니다. 물론 8번만 탄피 배출이 진행되었고요. 안전장치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안전장치는 방아쇠가 움직여져도 격발이 되지 않는 형태로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엔 1인칭에 가까운 각도로 격발 동작을 살펴보도록 하죠. 탄환을 다 소진 시 슬라이드 스톱도 잘 동작하나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슬라이드 스톱 후 탄창을 교환하고 슬라이드 전진을 했을 경우 새 탄창에 총알이 한 발 격발되어 버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번엔 각도를 좀 틀어서 갱스터스럽게 한번 격발해 보겠습니다. 가끔 슬라이드가 원위치로 완전히 복귀되지 않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번엔 빠른 사격 시 에러가 생기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피 걸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운이 좋은 기분이 듭니다. 격발 영상 한 번 더 보시고 3인칭 핸들링 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어두운 조명 환경에서 촬영을 해봤습니다. 잠시 뒤에는 밝은 환경에서 또 핸들링 영상 진행하겠습니다. 탄피는 힘있게 잘 배출되는 편입니다. 탄창 교환 시에 이렇게 탄피 걸림이 간혹 발생하기도 합니다. 탄피를 탄창 안쪽으로 제자리시켜서 해결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번엔 빠른 속도로 한번 사격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총의 희망편을 보셨고요. 지금 보시는 이 상황이 탄피 걸림 절망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탄창을 그냥 분리해서 모든 탄피를 제거하는 게 가장 빠른 처치 방법입니다. 이번에 아카데미에서 발매한 권총 홀스터를 한번 사용해 봤습니다. 벨트 쪽 고정력이 좀 약한 것 같더라고요. 조금 밝은 환경에서 총기 다루는 영상 보시도록 하죠. 첫 판부터 장난질이네요. 이번엔 총알을 최대치인 8발까지 장전하고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피 걸림 없이 잘 격발이 됐습니다. 이제 타겟 사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전자 타겟 중앙부를 조준하고 사격하였습니다. 탄창 결합 시에 각도에 따라 걸리는 증상이 조금씩 생기기도 합니다. 거리는 한 3m 정도 되는데요. 타겟에 한 발도 맞추지 못했습니다. 방구석보다는 책상 위에서 가지고 놀기 적당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이 총에 대해 총평을 한번 해보자면은 무동력 블로우백이 잘 동작한다. 탄두가 날아가기는 한다. 이렇게 두 가지는 장점이 될 것 같아요. 단점을 뽑자면 외형 부분이 대부분 단점이죠. 방아쇠의 형상과 위치, 공이의 몰드 처리, 총열의 짧음, 그리고 반대쪽에 나사구멍이 많은 부분, 탄창 아랫부분의 형상도 시총이랑 다른 부분들, 외형면에서는 다양한 부분에서 아쉬움이 많은 제품입니다. 동작면에서는 탄피 걸림 증상이 발생하는 것 역시 단점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에러 발생의 빈도가 중요한데요. 영상 찍을 때는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리허설이나 그냥 가지고 놀 때는 조금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은 기분도 좀 들었습니다. 실제 총기에서도 탄피 걸림 증상은 발생하니 이 역시 재미 중에 하나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대를 살펴보면요, 타오바오에서 기본 구성품 118위안, 탄창과 총알 추가 버전은 158위안입니다. 하나로 하면 약 3만원 정도 되는 가격입니다. 무동력 블로우백, 그리고 슬라이드 스톱, 탄피 배출과 무언가 발사체가 날아가서 타겟을 맞출 수 있는 완구를 찾으신다면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확한 조준과 사격을 즐기시는 분들에게는 비추할 제품입니다. 나사를 다 풀렀고요. 내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무게추를 안에 장착을 해서 좀 묵직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유격이 좀 있어서 덜컥덜컥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저는 무게감이 조금 나가서 내부의 중요한 부품들이 금속으로 되어 있지 않을까 하고 조금 기대를 했는데 여전히 다 플라스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무동력 탄피 배출만 되던 글록에 비해서는 내부 설계가 개선이 된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방아쇠와 총 몸체 안쪽에 연결해주는 리턴 스프링을 연결하는 게 조금 난이도가 높고요. 나머지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조립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방아쇠 쪽 스프링은 걸기가 쉬운데요, 총 몸통에 있는 그 스프링을 거는 게 조금 어렵긴 합니다. 이제 총몸을 다시 덮고 드라이버로 결합을 해주면은 결합은 거의 다 끝났다고 보면 됩니다. 이번엔 분해하지 않았지만 이 검정 부품 안쪽에 리턴 스프링 부품이 하나 있습니다. 이 리턴 스프링의 장력이 슬라이드 왕복에 제일 중요한 텐션을 갖고 있는 부품인 것 같습니다. 저 부분이 늘어나거나 장력이 약해지지 않도록 관리를 좀 해줘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도 사용 중에 블로우백 강도가 조금 약해진 것 같아서 해당 부품을 분해해서 스프링 장력을 좀 복원시켜주고 다시 결합을 한번 더 진행을 했습니다. 발사되는 무동력 탄피 배출 M1911 리뷰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펑크 버전으로 마개조한 M1911과 함께 무동력 탄피 배출 버전 M1911 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